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가 실내 매장 좌석 운영을 금지하지만 포장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소와 같이 징수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와 떨어져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한 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쉼 프로젝트는 추석 연휴 동안 이동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물면서 지친 마음을 함께 돌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상황에도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기 기증이 감소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새 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생명나눔 돕기 희망의 씨앗 재능기부 전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25일부터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은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별개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방다인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가 실내 매장 좌석 운영을 금지합니다. 다만 포장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소와 같이 징수됩니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 동안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실내 매장에 고객이 밀집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 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실내에 좌석이 있는 경우엔 휴게소 자체 판단에 맡기되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좌석에 가림막 설치를 의무할 예정입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휴게소에서 먹거리를 구입 후 차에서 드시거나 사전에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로공사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는 대신 통행료 수입을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와 떨어져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한 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쉼 프로젝트는 추석 연휴 동안 이동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물면서 지친 마음을 함께 돌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추석 문예 쉼 100일장 공모를 통해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쉼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 작품 총 513건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 우수작을 국민 쉼 이야기 카드로 제작해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는 기획 영상 사랑한다면 쉼이 공개됐으며 오늘 29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추석 연휴 동안 만남 자제의 필요성을 흥미롭게 구성한 40초 음성 광고, 부모님이 보내온 편지가 라디오 광고로 송출됩니다. 이 밖에도 추석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카드 뉴스와 추석 때 병원은 안 쉼,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빨리 걷기, 테니스 등의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8일 박상민 서울대의대 교수팀이 앞서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주 5회 이상 실시하면 미세먼지 노출 농도에 상관없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이 감소함을 보여줬다고 밝혔는데요.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로 유해한 탄소류와 대기 오염물질 등으로 구성돼 있고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건 초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국립보건원은 미세먼지와 운동 및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부터 박 교수 팀의 관련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미세먼지가 저농도일 때 주 5회 이상 중증도 이상 운동을 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7% 감소하고 고농도에 노출됐을 때는 18% 줄어드는 걸로 분석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중증도 이상 운동은 빨리 걷기, 테니스, 자전거 타기 등을 하루 30분 이상 했을 때와 등산, 달리기 등을 하루 20분 이상 했을 때를 말합니다. 국립보건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건강을 위해 중강도 이상의 외부 신체 활동을 권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한 거고 임상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진 않아 실제 지침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국립보건원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등록자 수가 전년 대비 27%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새생명 장기기증운동본부 주최 주관하에 생명나눔 돕기 희망의 씨앗 재능기부 전시 바자회를 오는 10월 31일부터 4일간 인천 연수갤러리에서 진행합니다. 새생명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는 생명나눔으로 수혜받는 어려운 이웃에게 수술비 지원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1991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경인지부로 시작해 장기기증운동을 펼쳐오다 2012년 인천광역시로부터 공익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새롭게 태어난 유일한 자원봉사 비영리단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이식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하루 평균 4.5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를 바로잡고 그 소중한 뜻과 방법을 알리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하며 생명나눔의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 우리 사회 의식 변화를 꾀하고 나눔의 가치를 홍보하고 범국민적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희망의 씨앗은 기적이 됩니다라는 운동을 자리매김하는 게 이번 바자회 목적입니다. 생명나눔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문화적 재능이 뛰어난 분들에게 작품을 의뢰하고 작품과 소장품 등을 기증받아 생명나눔 돕기 희망의 씨앗, 재능기부 전시바자회를 오는 10월 31일부터 4일간 인천 연수갤러리에서 전시한다고 합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25일부터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은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별개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자재 구매 비용 절감과 전통시장 매출을 확대를 위해 발행됐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은 10% 할인된 소상공인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월 2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이 구매하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보다 월 할인 구매 한도가 2배가량 높습니다. 윤한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한 해 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은 10% 할인을 받아 자재를 구매할 수 있고 역시 위기를 맞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며 제로페이의 목적이 소상공인 지원에 있는 만큼 이번 결제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